자, 이번 주 접어들어서 어제 있었던 JTBC 노컷뉴스 뉴데일리 조사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간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으로 벌어졌고,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미세하게나마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다급해졌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네거티브를 확산시키라고 문재인 선대위가 지시를 했다 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문재인 선대위가 영남 호남 유권자를 분리하고 특히 안철수 갑질, 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의혹 검증 지속 등 비공식 메시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에 대한 온갖 네거티브 공작의 컨트롤 타워를 찾아냈다, 문 후보 선거대위에서 생산된 네거티브 지시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월 17일 생산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배포한 문건에 안 후보에 대한 불리한 뉴스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다고 평가하고 검증 의혹을 바닥까지 설파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 부도덕, 금수저 등 홍보 지침을 내리고 있다. 뭐 호들갑을 떨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요.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선대위는 문재인 바닥까지 틀으라고 안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틀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흘리고 그래 안 합니까? 서로가 지금 이 홍준표와 유승민은 아무도 검증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분들도 틀면 뭐 완벽하게 깨끗하겠습니까? 심상정도 검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상정이야 뭐 돈은 모르겠지만은 이념적으로야 틀릴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세 사람은 안 트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은 안철수를 틀고 안철수는 문재인을 틀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검증이 시작될 거고, 검증이 시작되면 이미 좀 틀린 문재인보다 아직 안 틀리고 있는 안철수가 더 틀릴 거고 지지율이 한마디로 조정될 거다. 말이 조정이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쪽에서는 문재인이 조직적으로 네거티브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터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이 양념공장 사장이다. 즉 지난번에 누굽니까? 안희정 쪽입니까? 박영선하고요. 어떻게 그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문재인을 지지 안 하고 안희정한테 쓴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날리느냐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선거를 하다 보면 경선을 하다 보면 양념으로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그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이를 기획한 집행한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 문 후보는 사과하고 문 후보의 그 장영달 씨가 하던 더불어희망 포럼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하나 이렇게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틀렸는데 그걸 수사하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박지원은 이 TV 토론에서 주적 논란을,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 주적 논란을 거론하며 문재인은 주적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주저했지만은 엄연히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미국 등 자유우방과의 협력 속에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적이 누구인지에 답을 못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는 것으로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했는데요. 야, 박지원이 문재인을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극딜을 했습니다. 살다 오래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이 주적이 북한이다. 참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측의 선대위 본부에서 밑에 내보낸 이런 문건에 안철수의 이 의혹과 갑질 홍보하라. 당의 공식 메시지와 비공식 메시지
검정지속은 공식 메시지고 비공식 메시지인 안철수 알리기가 양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다, 이런 문건을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쪽에서 하나 입수한 겁니다. 이게 글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가요, 양쪽이 원래 같은 당을 하다 보니까 호남 쪽에는 뒤섞여서 적과 동지가 구별되지 않은 채 간첩들이 서로 쌍방에 굉장히 많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원래 한 뿌리니까 지금 나누어서 색깔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래 되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자료가 김미경의 보좌관 비서관, 안철수 4년 동안 하던 보좌관 비서관을 23명을 바꿨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 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진술해서 김미경의 사과를 부른, 안철수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사과한 게 이 김미경의 갑질일 겁니다. 그게 터진 거고, 또 국민의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캠프 선대위에서 내려보낸 안철수가 알고 보니 갑질이지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을 확산시키라 하는 문건을 들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 문건이 맞다, 국회와 지역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비공식 메시지 확산, 갑철수 등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 과한 표현이 들어갔다 큰 의미도 없다. 자, 그런데 이거 뭐 선거 때 서로가 쌍방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입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충격스럽겠지만은 정치의 본질이 엊그제까지 이 같은 밥을 먹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는 보좌진들에게 이상한 일들을 시켰다라는, 사적인 일들을 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사과를 같은 마음이 됐으니 사과한 거겠죠. 그래서 뭐 추가로는 더 이상 사과할 거는 없다라는데, 뭐 원래 선거 때 하나 터지면요 재탕, 삼탕부터 뭐 곰탕 우리듯이 나중에 기름기 하나 놓을 때까지 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정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김미경 씨가요, 뭐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김미경 씨 인터뷰에서 이번에 이 보좌관 갑질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자, 일개 국회의원 부인이 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보좌관들에게 지시하고 시키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또 안철수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카이스트에 갈 때 부인은 부인의 능력을 가지고 스탠포드에서 뭐 법률을 공부했다며요. 그러면 한국에서 의대에 있었고 의대 교수를 했고 스탠포드에서 법률을 공부했으면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건데, 남편이 훌륭해서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로 간다 하더라도 부인이 안철수가 나하고 같이 가자, 내를 끼워 사라고 하겠다 하더라도 부인은 아니요, 나는 내 실력으로 하겠다.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니는 니 거고 나는 나다라고 하죠. 많이 배우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히 묻어서, 내가 니한테 묻어서 같은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 1+1 끼워 사기한 거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비춰질 필요가 뭐가 있냐, 내 능력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 지금 1+1은 아직 별로 따지지도 않아요. 거기도 그렇게 갔는데 거기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서울대까지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대 하려니까 법대에서 반대. 아니 무슨 법이냐, 안 된다. 서울대 법대 프라이드 대단하죠. 그러니까 또 백리학 쪽에 백리학 안 된다. 이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정도만 하면 되지. 또 서울대 옮기니까 안철수하고 끼어서 또 같이 갔다. 이 끼어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부랴부랴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학교에 반발을 무릅쓰면서 논란이 되면서
들어가는 그 멘탈과 그 얼굴의 깊이, 두꺼움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보좌관의 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현이 될 때 얼마나 심한 한마디로 형태로 나올 거냐. 우리는 최태민하고 70년대 80년대에 어울려 다닌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최태민의 딸에 휘둘려서 어떻게 되는가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 일할 때 이런저런 말이 많던 능력은 있지만은 시끄럽기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등 사고도 좀 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고를 어느 정도 치는가를 봤고요. 충동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충동적이었으며 어떻게 자기 삶을 마무리했는가. 평소 대북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받아오던 DJ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4억 5천만 불을 불법 송금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어떻게 하는가. 또 이 평소 머리는 잘 안 돌아가도 체력만 있으면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 IMF가 왔을 때 머리를 제대로 자기 스스로 돌리지 못하면서 빌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줬는가. 여실히 우리가 봤습니다. 자, 돈을 땡겨갖고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군대 월급이 너무 작아서 부대에 뭐 물건을 팔아먹는다든지 또 돈 있는 재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해서 군인들은 그런 거를 갖다 밑에 그냥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는데 익숙했습니다. 그게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 군인 대통령 3명에서 어떻게 됐느냐. 뻔하지 않습니까? 돈 떼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평소 습관은 100% 권력이 생겼을 때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철칙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김미경은 그냥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명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지요. 자, 문재인 후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에 가구가 좋은 게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되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변호사 할 때는 평소 이 권력이 있을 때 알던 저축은행에 채권 추심 시효 연장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배워서 잘 아니까 이제는 채권 추심을 안 하고 다 탕감을 해주겠다고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아들은 내 힘을 좀 좋은데 갔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뻗대기자 라고 하는 거고, 안철수는 공공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어제 자기 딸이 초등학교부터 중1까지 한국에 다닌 것처럼 홍준표 후보한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확인된 것만도 96, 97, 2년은 미국에서 다녔고, 그리고 2002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미국으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다녔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중학교에 입학을 한국에서 했다라고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니까 내 돈 썼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그때는 대통령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회사 상장하면서 BW 이제 검찰이 무슨 시효가 끝났다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기자들은 전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신주 인식근부 회사채 발행은 안철수가 지나치게 저가로 많은 양을 발행받았고 이 BW의 총 발행 가액이 이 법에 정해진 양을 초과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도덕적인 문제라 그러면서 보도를 안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을 상장시키고 과정에서 투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엄청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의 정책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한마디로 환율 정책 하나에 이자 정책 하나에 엄청난 돈들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정책 발표 하나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한국 전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전부 예상한 대로의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후보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언론들이 완전히 더 물고 뜯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진짜 집어릇게 못 준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씩 사과 한번 한다고 끝났다라고 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리얼미터가요, 국민의당이 고발한다 그러고 리얼미터는 유감스럽다 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심상정이 합치고 그리고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이 합치게 되어서 1대1이 될 때 여론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이런 설문을 했다라면서 이 국민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미터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남은 기간에 더욱 더 심한 네거티브화 할 수 있는 카드는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양측이 다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검정에서 자유로워진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상정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상정은 열심히 공부만 해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파헤쳐야 되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안보 문제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가, 또 경제 문제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경제나 복지, 사회 문제에서 뻥을 치고 있는가를 까발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다니면서 악수는 절반만 하고 절반은 열심히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밤을 새워서 공부도 좀 해서 다음 날은 공격도 해야 됩니다. 밑에 사람한테 맡긴다고 선거운동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선거판의 90%는 다 건달입니다. 건달들, 양아치들이 모여서 춤추고 그냥 다니고 악수하고 하나만한 소리 2, 3분 한다고 국민들 표가 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요, 죽을 각오로 상대 숨통을 끊어야 선거에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더 추악한 모습을 한 20일 더 볼 겁니다. 자, 이번 주 접어들어서 어제 있었던 JTBC 노컷뉴스 뉴데일리 조사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간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으로 벌어졌고,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미세하게나마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다급해졌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네거티브를 확산시키라고 문재인 선대위가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선대위는 문재인 바닥까지 틀으라고 안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틀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흘리고 그래 안 합니까? 서로가 지금 이 홍준표와 유승민은 아무도 검증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분들도 틀면 뭐 완벽하게 깨끗하겠습니까? 심상정도 검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상정이야 뭐 돈은 모르겠지만은 이념적으로야 틀릴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세 사람은 안 트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은 안철수를 틀고 안철수는 문재인을 틀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검증이 시작될 거고, 검증이 시작되면 이미 좀 틀린 문재인보다 아직 안 틀리고 있는 안철수가 더 틀릴 거고 지지율이 한마디로 조정될 거다. 말이 조정이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쪽에서는 문재인이 조직적으로 네거티브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터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이 양념공장 사장이다. 즉 지난번에 누굽니까? 안희정 쪽입니까? 박영선하고요. 어떻게 그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문재인을 지지 안 하고 안희정한테 쓴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날리느냐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선거를 하다 보면 경선을 하다 보면 양념으로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그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이를 기획한 집행한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 문 후보는 사과하고 문 후보의 그 장영달 씨가 하던 더불어희망 포럼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하나 이렇게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틀렸는데 그걸 수사하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박지원은 이 TV 토론에서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 주적 논란을 거론하며 문재인은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주저했지만은 엄연히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미국 등 자유우방과의 협력 속에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적이 누구인지에 답을 못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는 것으로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했는데요. 야, 박지원이 문재인을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극딜을 했습니다. 살다 오래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이 주적이 북한이다. 참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측의 선대위 본부에서 밑에 내보낸 이런 문건에 안철수의 이 의혹과 갑질 홍보하라. 당의 공식 메시지와 비공식 메시지, 의혹 검증 지속은 공식 메시지고 비공식 메시지인 안철수 알리기가 자, 문재인 선대위가 영남 호남 유권자를 분리하고 특히 안철수 갑질, 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의혹 검증 지속 등 비공식 메시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에 대한 온갖 네거티브 공작의 컨트롤 타워를 찾아냈다. 문 후보 선거대위에서 생산된 네거티브 지시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월 17일 생산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배포한 문건에 안 후보에 대한 불리한 뉴스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다고 평가하고 검증 의혹을 바닥까지 설파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 부도덕, 금수저 등 홍보 지침을 내리고 있다. 호들갑을 떨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요.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